안녕하세요. 방송대 졸업생 나무카입니다. 이 영상은 과제물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내용을 그대로 복제할 경우 표절 검사에서 발견될 수 있고 감점이나 0점 처리에 대한 책임은 사용하시는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이 과제는 제가 재학 중 작성한 과제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 문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과제물의 글쓰기 요령에 대해 참고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강 이력을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미디어 영상학과에 등록되어 있고요. 2016년도에 경영학과에 입학하고 법학과를 복수 전공으로 해서 졸업을 하고 2020년 2월에 졸업하고 바로 다시 3월에 재입학을 했습니다. 2020학년도 1학기에 수강하는 과목들인데요. 원격 대학 교육의 이해는 필수 과목으로서 반드시 패스해야만 하는 과목인데 학점은 1학점입니다. 그래서 졸업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진에 의해, 방송에 의해, 영상 제작 입문, 글쓰기, 현대광고, 카피 전략, 미디어 스토리텔링 과목을 수강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방송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의 이해에 대해서 제가 작성한 과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출석 대체 과제물로 30점입니다. 2020학년도는 코로나가 급격히 발생되면서 이 출석 수업이 출석 대체 과제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학기 때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1학기 때에도 원격 수업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2학기에 들어서 출석 수업이 온라인으로 줌 수업으로 대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석 대체 과제물 30점을 받았고요. 많은 학습자분들이 30점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라기보다는 과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에 의해 과제물도 30점, 영상 제작 입문 30점, 그리고 글쓰기 과제물 30점, 현대광고와 카피 전략, 출석 대체 과제물 30점, 미디어와 스토리텔링 과제물 30점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긴 했지만 모든 학습자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전액 장학금을 받기에는 좀 어려운 점수였습니다. 이 점수로도. 그러면은 과제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미디어 영상학과 1학년 방송에 의해 교재 1장 범위입니다. 정치평론을 콘텐츠로 한 유튜브가 전통적인 미디어와 무엇이 다른지 라스웰 공식을 활용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평론 유튜브를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유의사항, 아래 한글 또는 MS 워드로 작성, 분량 A4 3에서 3회, 표지 포함, 글자 크기 11포인트, 줄간격 160. 이렇게 유의사항을 지켜서 이 과제명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작성을 하면 되겠죠.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라스웰 공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교재의 학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 학습이 있어야만 이 과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정치평론 유튜브에 관한 실질적인 체험이 있어야만 그것에 대해 느낀 바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치평론 유튜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평소에 관심 있게 시청했으면은 이 글을 작성하는데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도 이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정치 유튜브를 시청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이 작성하는데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한 과제물입니다.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 표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내려받기 해서 작성을 했고요. 교과목명, 학번, 성명, 연락처 작성하고 과제명은 나와 있는 과제명을 다 작성을 해도 상관이 없고 표절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정치평론 콘텐츠라고 간단하게 작성했습니다. 목차입니다. 서론 2. 전통적 미디어와 정치평론 유튜브의 비교 1. 라스웰 공식 2. 전통적 미디어 3. 정치평론 유튜브 3. 언론으로서의 정치평론 유튜브 그리고 참고 문헌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전통적 미디어와 정치평론 유튜브의 비교인데요. 표를 작성하면은 간단하게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 표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글을 풀어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라셀 공식은 이제 교재를 참고하시면 후 전달자 커뮤니케이터라고 하고 say what message in which channel to whom audience with what effect 효과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전통적 미디어와 유튜브 채널을 비교를 했습니다. 전통적 미디어의 전달자는 언론사 그리고 아나운서, 기자, 정치 전문가가 되겠고 유튜브 채널은 그 채널 그 자체가 되겠고요. 일반인, 정치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 미디어의 메시지는 정권을 옹호하거나 긍정적인 보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튜브 채널은 이러한 정권에 대한 정책들을 비판하거나 어떤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또 반대로 또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정권에 대한 어떤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미디어의 이제 채널은 TV, 라디오, 신문 되겠고 유튜브 채널은 인터넷, 모바일, 이 되겠죠? 당연히 뭐 유튜브라는 그 채널 자체가 인터넷 그 가상 공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전통적 미디어의 수용자는 일반 시청자, 청취자, 신문 구독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되겠죠. 전통적 미디어는 획일주의에 가깝고요. 유튜브 채널은 집단지성과 다원주의를 추구한다고 생각됩니다. 서론,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확산은 새로운 미디어를 만들어냈다. 새로운 미디어는 SNS나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상을 인터넷에 접속된 모바일 기기로 공유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다른 사람과 연결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특히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브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유튜브가 미디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평론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개인 미디어는 수천만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구독자를 보유하면서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평론 유튜브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 있던 기존 대중 매체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정치평론 유튜브를 시청하는 이유를 정치평론에 관하여 전통적 미디어와 차이점을 라스웰 공식을 사용하여 비교해본다. 또 전통적 미디어와 정치평론 유튜브의 비교를 통해 언론으로 정치평론 유튜브가 정당한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서론에서는 제가 이 글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설정하는 글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통적 미디어와 정치평론 유튜브의 비교. 이 라스웰 공식. 유튜브 미디어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탄생하고 성장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표현 및 창작과 관련된 자유와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다수가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집단적 능력을 의미하는 집단지성의 외부적 요인이다. 강경선 2017. 이것은 이제 제가 법학과를 수강하면서 읽었던 내용이 떠올라서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즉 유튜브 미디어는 다수의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 체계를 만들어간다는 데 있어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라스웰이라는 학자가 누가 무엇을 어떤 채널을 통해 누구에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말하는가 라는 문장으로 설명하여 이것을 라스웰 공식이라고 한다. 김영민, 김옥택 2017. 방송을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유튜브 미디어를 전통적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김영임, 김옥택 2017. 이거는 교재입니다. 이 전통적 미디어 1. 전달자. 전통적 미디어는 TV 방송, 라디오 방송, 신문 등을 의미한다. TV 방송과 같은 전통적 미디어는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획일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전통적 미디어는 지금까지 엘리트 집단이 소수의 미디어를 동원하여 여론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작동되었다. 강경선 2017. 전통적 미디어의 주요 방송 주체는 지상파 TV, 라디오 방송사와 대형 언론사를 들 수 있다. 방송사는 국가의 지원을 받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성격으로 전국 방송망을 갖고 있다. 방송국에는 개인으로서 아나운서, 기자 등 뉴스를 보도하는 주체가 있고 그 밖에 외부 인물로 평론가, 교수, 변호사 등 전문인이 정보를 전달한다. 메시지. 전통적 미디어는 지상파 방송과 종합 편성 채널이 있지만 각각의 역할은 차이가 있다. 지상파 방송은 대체로 정부 친화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즉 정책에 대한 정보 전달이나 홍보 등 정부 행정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향이다. 예를 들어 정책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반대하는 태도가 있지만 방송은 시민들을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설득하려는 화면을 제공하여 정부의 의도를 대변하고 비판 여론을 돌리려고 노력한다. 3. 채널. 전통적 미디어는 TV와 라디오 그리고 신문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쉽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일반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TV는 리모컨으로 전원을 켜기만 하면 언제든지 뉴스를 볼 수 있고 라디오는 자동차 안에서 이동 중에도 쉽게 들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매체들은 전통적 미디어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매체이다. 신문은 전통적 미디어의 중요한 전달 매체지만 불특정 다수보다는 신문을 구독하는 특정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는 측면에서 확장성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4. 수용자. 전통적 미디어는 같은 시간에 일관적인 메시지를 전달받은 TV 시청자나 라디오 청취, 그리고 신문 구독자와 같은 불특정 다수의 수신자이다. 전통적 미디어의 수신자는 사회 현상과 정책의 진행 방향을 쉽게 파악하고 공감할 수 있다.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여 시청자에게 복잡한 과제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가 정보를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단방향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TV나 라디오를 사용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정보에도 노출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뉴스를 통하여 전파되는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가 어렵게 된다. 조건 없는 옹호보다는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정치 사례를 판단해야 하겠지만 정보나 신념의 부족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5. 효과. 전통적 미디어는 소수의 전달자가 제한된 정보를 수신자에게 전달하지만 공공성과 공익성 등 객관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이 권력을 만들 수 있다. 즉 방송은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여론을 형성하여 동조하게 하거나 다른 생각을 배척하게 하여 엘리트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한다. 이렇게 전통적 미디어는 일반인에게 획일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생각을 강요한다. 그러한 점에서 권력 집단이 전통적 미디어를 통제할 수 있다면 효과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정치평론 유튜브 1. 전달자. 유튜브의 성장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이슈가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거론되고 있다. 정치평론 유튜브는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에 급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평론 유튜브의 증가 원인은 정치적인 이유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통적 방송 개념에서 개인 방송과 특정 집단에 의한 방송 개념으로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즉 유튜브 정치평론은 인터넷 플랫폼 내에서 특정 채널을 통해 정치평론을 하는 일반인과 실제 정치 활동을 하는 정치인이 자신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메시지. 정치평론 유튜브 채널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정부, 정치인, 정부 관계인 등의 정책이나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말하는 자신의 정치적인 주장이다. 주로 정권에 비판적이고 문제를 지적하는 데 초점을 둔 채널이 많다. 정치평론 유튜브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해석하여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분석하고 발견하여 구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주장을 설득하려고 한다. 3. 채널. 정치평론 유튜브는 PC와 개인용 카메라를 이용해서 대중에게 영상을 제공한다. 유튜브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영상을 공유하고 시청하는 방법이 편리하여 뉴스도 유튜브로 보는 시대를 만들었다. 정치평론 유튜브는 특별히 많은 방송시설 없이 간단한 장비를 사용하여 영상과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다. 4. 수용자. 정치평론 유튜브의 수용자는 유튜브를 시청하는 특정 정치평론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이다. 유튜브 채널에는 구독자 수가 표시되는데 구독자 수로 시청자들의 지지나 정치적 성향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구독자 수가 곧 시청자 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TV에 다양한 채널이 있고 사람마다 시청하는 채널이 다르듯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시청자도 다른 채널을 구독하여 다른 채널을 시청할 수 있고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다. 또 유튜브 채널은 유튜브 채널 개설자인 정치평론 유튜버가 흥미를 끌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고 지속해서 올리는데 이 영상이 시청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독창적이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로 정치평론 유튜브 채널이 급격히 증가하여 정치평론 유튜브의 영향이 커졌다고 볼 수 있지만 특정 채널의 구독자에게 영상이 노출되고 인기 있는 영상으로 채택이 될 때
누구라도 시청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유튜브 구조의 특성상 수용자의 규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5. 효과. 정치평론 유튜브는 집단지성의 개체라고 볼 수 있다. 집단지성이란 다수의 개체가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집단적 능력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모여서 전문가보다 무조건 우수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참고하기에 분명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집단지성의 예는 위키피디아, 네이버 지식인,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줄 수 있고 유튜브 또한 이 기능을 한다고 본다. 강경선 2017. 유튜브는 구독자와 채팅을 통해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은 사회가 획일주의보다 다원주의로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평론 유튜브는 개인의 목소리를 공론화하여 저널리즘으로서 부상하게 하는데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3. 언론으로서의 정치평론 유튜브. 전통적 미디어와 정치평론 유튜브를 비교해본 결과로서 정치평론 유튜브가 언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언론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근거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실 보도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언론으로서의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 대한 의심이 증가하는 것은 편향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언론의 기능이 반드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정책 시도나 해결을 위해 반드시 긍정적일 수만 없으므로 사실적인 아닌 과장되거나 꾸민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결국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평론 유튜브는 사실보도와 논리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데 있어 언론으로서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론을 형성하고 시청자를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어떤 사건에 대해 논리적으로 해석하려 할 뿐 시청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논리적인 사고는 이성에 근거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에도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인간의 감정은 정치적인 성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정치평론 유튜브는 인간의 지극히 본능적이고 본성적인 부분에 접근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지금의 언론은 조건 없는 사실에 근거해야만 언론으로서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시청자를 떠나 사람 그 자체로부터 공감을 얻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정치평론 유튜브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 뿐 정작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언론으로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정치평론 유튜브가 선거에 영향을 주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시야로 세상을 이해하고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이다. 자, 참고문헌 강경선 헌법의 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 2017 교재입니다. 김영림 김옥태 방송회의의 한국방송통신대학 2017 교재를 참고하여 작성을 했고 대부분 저의 생각이 담긴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량도 표지를 제외하고 표지를 포함해서 3회입니다. 자, 이 정도의 글로서 논리적인 구성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이 충분히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교재를 활용해서 어떤 이제 정의의 측면에서도 설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또 과제물 작성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역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